네, 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울산 북구 청곡동 대동 황토방 아파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타경 11,048호 울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울산 지금 제조 경기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특히 동구 쪽이 제일 심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북구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4차까지 내려갔습니다. 4차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권리적 하자가 크거나 아니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지금 울산 아파트 시장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전용 면적 17.9평입니다. 그리고 대지권 11.5평, 토지 건물 7매가, 물건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건 자체의 문제라는 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누수도 없고 완벽한 물건이란 뜻이 아니라 낙찰 받았을 때 토지와 건물 이 소유권이 다르거나 또는 일치되지 않고 특이한 뭐 지분 관계거나 해서 그걸로 인한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지 물건, 그 건물 자체에 물리적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 접수가 7월 27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5개월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즉 12월까지는 5개월 만에 거의 진행이 됐으니까 빨리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까지 오는데 5개월이니까 소유자와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즉 주인이 대출 받았겠다. 근데 왜 저축은행을 받았을까? 그건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파트길래 이렇게 4번까지 유찰됐을까? 보시면 전용 면적 17평 정도 되니까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단지도 제법 작은 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남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정남향을 약간 동쪽으로 틀어진 남향을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다. 네. 5개월 정도 만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역을 보시면 됩니다. 문건 접수된 사항을 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등기소 등기필증 제출됐고 감정평가, 그리고 근저당권자 권리 신고했고 압류권자 교부 청구, 그리고 압류권자 교부 청구,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그리고 뭐 열람 복사하고 압류권자들 교부 청구 제출, 뭐 이게 답니다. 뭐 임차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에 대한 물건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9층입니다. 소위 말하는 로얄층이네요. 사용 승인이 00년도니까 19년 됐습니다. 방 3칸, 평소에 비해서 방 3칸이 이 정도면 나름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인정받는 구조일 것 같은데 왜 3번이나 유찰됐을까? 그만큼 시세가 좋지 않을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다. 주변에는 뭐 다른 아파트 단지, 뭐 농경지, 단독주택. 울산 북구는 다른 뭐 중구, 남구보다는 농경지가 있을 만큼 약간은 외곽 지역입니다. 농경지.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교통상황은 뭐 보통 뭐 이런 대략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19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방 3칸 그렇게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다음 시간에 점유 관계나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임차인과 등기부 등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가니까 임차인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된 임차인은 여기 없다.
관할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니까 세대주 배중수 그리고 세대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가족이 전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이프고 이 사람이 세대주고 이렇게 둘이가 부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집을 명도해야 된다. 점유 관계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6,500에 매매를 했습니다. 6,500. 우리 감정가 보면 8,800. 그러니까 이후에 아파트 값이 좀 올랐다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가격이 좀 올랐는데 다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얼마 안 있다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진주저축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3호 철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관련 철강 관련 거래를 했다. 이 회사와 거래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쪽 유사 관련 업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세무서 압류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했다. 사업을 했을 작은 규모의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분의 직업과 어떤 일을 했냐가 이 경매물건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받고 내가 명도를 하고 이 건물 인도에 협상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인수하게 될 사항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등본은 확인해 보셨겠지만 진주저축은행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어떠한 권리도 인수될 것은 없이 모두 말소됩니다. 인수사항 없습니다. 관리비는 연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서 압류도 들어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비 연체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조사된 거 없습니다. 점유자는 세대주, 소유자와 관련된 세대주만 전입되어 있고 세대원 1명이 또 있더라. 그럼 세입자 없이 주인 세대가 그러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300 정도 예상이 되고 이사 합의를 본다면 당연히 250 이 금액 이하에서 협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이사를 준다. 여유가 되고 명도 대상자한테 꼭 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이러면 500을 주든 1000을 주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와 그리고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달되는 이사 협의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형성되고 상식적인 금액을 받고 나가고 또 상식적인 범위의 금액을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제 집행하는 금액 그 정도 금액 이하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게 또 상식적이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지금의 권리관계 그리고 이사 비용 그 금액을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는 입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입찰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옵니다. 그럼 입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 것인가? 입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들을 것인가? 똑같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자료를 접했을까? 자, 그들이 접하는 자료는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매물들의 매도 호가입니다. 이 호가는 낙찰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동평일대 7층, 우리가 9층이죠. 9층입니다. 6,300 그리고 5,900이 있습니다. 이건 저층입니다. 저층일 경우는 6,000 이하에서도 가격이 나올 수 있다. 6,500, 6,300, 6,500 많습니다. 중층 6,300 그리고 6,700도 있습니다. 그리고 6,500 제일 많은 게 6,500 6,000 중반에서 로얄층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은 6,000의 선을 약간 내려갈 수도 있다. 6,000에서 6,500이 중층의 어느 정도 거래 가능 금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거래 금액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은 어떠한가? 2019년 와서 1, 2월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소형 아파트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손바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9층, 10층, 12층, 6층 전부 6,500입니다. 즉 1, 200 금액 안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층 6,230 조금 낮으니까 6,30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9층, 6층, 7층 수리가 다 돼 있거나 이러면 7층까지도 갈 수 있다. 6,500이 가장 유력합니다. 6,500이 대상물의 가치를 저는 6,000에서 6,500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훨씬 더 유력한 금액입니다. 인근 낙찰 사례, 낙찰 사례는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같은 아파트, 평수는 좀 다르지만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두 개만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낙찰, 예상 낙찰가 적중 확률을 높이려면 이 데이터들이 최대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적 조건, 면적 조건, 그리고 이 가격 조건, 그리고 연식 이런 조건들이 최대한 유사한 만약에 다르다면 그 데이터를 보정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서 분석하면 적중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수업 시간은 낙찰가를 반드시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낙찰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실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2개 정도만 분석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동 황토방과 우방 아파트 있었습니다. 00년도와 98년도 25.7평, 전용 15평 이렇게 2개를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작년 11월이고 하나는 아주 최근 1월달입니다. 했을 때 모두 3차에서 낙찰됐습니다. 3차 정도까지 가면 시장에 거래 가능 금액을 감안해도 충분히 경매 낙찰받았을 때 이익이 있다라는 판단을 참여자들은 모두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경쟁률은 모두 1대1, 1대1입니다. 실거주 목적, 사용 목적의 사람이 또는 투자 목적의 사람이더라도 한 명 정도 입찰이 들어오면 그 정도 입찰 들어와서 낙찰이 된다.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낙찰가를 높이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가면 낙찰된다. 근데 우리 물건은 4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대1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때 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을 우리 물건의 가중평균에서 구하니까 85% 정도 나왔고 정말 하한가 6천을 적용하니까 5,100만원 그리고 다시 6,500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5,500만원 즉 5,000에서 5,500 이 금액 안에서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취득세는 1.1%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표를 보니까 저는 상한가 적용을 추천합니다. 이거 5,500이 낙찰 받으니까 취득세가 일하고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뭐 등기비용 이사비 200원 꼭 적용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700만 원에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도 하고 낙찰도 많이 받고 수익을 많이 올려서 낙찰받은 싸게 낙찰받은 금액의 1%, 만약에 1,000만 원 싸게 낙찰받으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킨 순이익의 1%, 뭐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 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 10만 원. 그렇게 싸게 받은 싸게 산 금액의 1%, 그리고 이익을 남긴 금액의 1%, 그 금액은 우리 주변의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자. 그렇게 한 사람이 큰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조금씩 나눠서 기부하는 것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많이 낙찰 받으시고 행복한 기부 1%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